네, 우리 이번에는 이항 정리를 좀 활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다항식의 전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알아보기 같은 느낌으로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a 더하기 b의 개수들,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의 개수들의 조합이고, 세 번째 얘는 1, 3, 3, 1은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식의 개수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한 행씩 내려갈수록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놈들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다음과 같이 a 더하기 b의 완전 n제곱식에서의 개수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항계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걔네들을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곧 어디서 나온 거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항계수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 옛날에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쉽게 그리는 방법은 뭐다?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내가 내려오면 다음과 같이 숫자를 쓸 수 있다는 성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 조합기호로 나타낸 파스칼의 삼각형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웃한 두 개, 같은 행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내가 모두 더하면 그 밑에 가운데 있는 놈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질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세모 영역처럼 이웃한 두 이항계수의 합은 그 밑에 행의 이항계수, 가운데 이항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C2와 3C3을 더하면 4C3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계산법을 조금 익혀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NCR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전의 항이었던 N-1행, N-1행에서 R-1과 R-1과 R만큼 조합기호로 나타낸 두 개의 합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NCR이고 그 전거인 N-1C R과 N-1C R-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내가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R 값은 그대로 올 거예요. 이 둘 중에 큰 숫자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N-1보다 하나가 더 크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하면은 4C3과 내가 4C4를 더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그렇죠. 다음 행에 있는 5C4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 있는 n값에다가 더하기를 해주고 이 둘 중에 큰 숫자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 유형을 풀면서 천천히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 제발 복습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로는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풀 건지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3C0부터 3C1, 4C2, 5C3, 10C8 지금 규칙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3C0과 4C1을 더한다.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두 값을 더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n값이 똑같고요. 뒤에 있는 거 1만큼 차이 나네. 그러면 다음 행에 4C1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놈이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인 4C2와도 연산을 할 수 있겠다. 5C2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도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6C3까지 오고 그 뒤에 있는 놈들이랑 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결국엔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10C 7이랑 10C 8이랑 더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 아니야. 앞에 거부터 천천히 계산을 했을 때 10C7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0C7, 10C8 더하면 11C8이 돼서 우리가 11C3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점 항의 개수를 줄이듯이 점점 계산을 간단하게 나타내서 우리가 마지막에만 계산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 기본적인 우리 그냥 숫자로 써서 공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대칭형이다라는 건 굳이 얘는 뭐
연산을 하진 않고 넘어가 볼게요. 네, 15번 유형 한번 가볼게요. 15번 유형은 뭐냐면 우리 파스칼 삼각형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각각은 우리가 3차식의 개수들, 4차 완전 4제곱식의 개수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냐?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이웃한 같은 행에 있는 두 개의 합이 결국엔 그 다음 행에 있는 사시상과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일반항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NCR이라는 값은 어떻게 그 이전 행이었던 n-1 행에서 n-1c r-1과 n-1c r과 더해진 값과 똑같다고 볼 거예요.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a와 b의 값을 구해서 a분의 b를 했을 때 나오는 분수 형태, 분모가 7일 때의 분자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을 계산을 먼저 어떻게 간단하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봐봐. 우리가 앞에서부터 천천히 우리가 항을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앞에 있는 숫자가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자리가 3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C형이라는 값과 똑같게끔 만들어준다면 이 놈을 누구로 바꿔주면 돼? 3C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n값이 서로 같게끔 만들어주게 된다면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뭐라 그랬어? n-1, n-1 같은 앞에 있는 값이 같고 하나만큼 차이 나면 큰 값이 오면 되고 앞에 있는 숫자에 더하기 1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4C1이 될 거야.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 4C1, 4C2 같은 행에 있는 애들이 이웃한 애들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행에 있는 다섯 번째 행에 5C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5C 쭉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 A라는 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쵸? 21C 누가 나오는 거야? 3만큼 계속 차이 날 거니까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에 있는 21C 19랑 더해진다면 우리가 22C 19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22C 3으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A 값을 이렇게 구할 거다라고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놈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웃한 애들, 같은 행의 이웃한 애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자리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꿔야 돼? 3C 3으로 바꿔야겠죠. 2C가 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3C 3으로 바꿔야 될 거야. 자, 그러면 3C 3과 3C 더해지면 뭡니까? 4C 큰 숫자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4C 3과 4C 뭐예요? 5C 3. 자, 지금처럼 뒤에 있는 R값에 위치하는 애가 변하지 않고 계속 3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러면 89C 3과 89C 2가 더해지는 꼴이기 때문에 이놈은 90C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분수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3팩 3팩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A분의 B라는 놈은 결국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야? 22, 21, 20 다 곱한 거 분해. 얘도 3개니까 90, 89, 88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 놈을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7분의 534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에 있는 분자의 값은 53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처럼 선생님이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야? 같은 행에 있는 이웃한 두 개의 이항계수의 합은 다음 행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항의 이항계수랑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혹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하게 더해주고 빼주시면 되겠죠. 다시 예를 들면 거기 옆에 나와있는 어디 갔냐? 요거는 다음 유형에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항계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성질이 있는지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과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이항계수의 연속된 형태들의 연산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지는 사실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얘기했던 나머지 정리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우리 1 더하기 x의 전체 n제곱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들이 nc0부터 각각 차수가 늘어날수록 ncn까지 개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대입을 했을 때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우리가 2의 n승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개수들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개수들의 총합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x에다 누굴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즉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2의 n승이라고 계산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nc0부터 ncn까지 모두 다 더한 값은 우리가 2의 n승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게 되면은 0의 n승이기 때문에 얘는 n이라는 놈은 자연수승일 거예요. 그래서 0이구나. 자, nc0부터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가 홀수일 때만 계속 바뀌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1번과 2번에서 구했던 이 식을 만약에 더한다면 짝수인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2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했을 때 우리 2의 n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0부터 포함해서 0, 2 짝수 제일 큰 것까지 더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짝수항들의 개수의 총합. 선생님이 번역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번역하는 거. 짝수, 차수의 개수. 총합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2의 n승에서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n-1승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럼 홀수 차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1번에서 2번을 만약에 더해서 짝수 차수의 총합을 구했다면 이번엔 빼서 구해볼 거예요. 뺀다는 얘기는 2의 n승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빼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였던 홀수 차수였던 애들이 플러스가 되면서 짝수 차수는 다 지워지고 nc1부터 nc 홀수 제일 큰 것까지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2개씩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요 놈도 어떻게 번역하는데? 그렇지, 홀수 차수의 총합, 홀수 차수 개수들의 총합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누구란 얘기야? 2의 n-1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짝수 차수에 있는 개수들의 총합과 홀수 차수에 있는 개수들의 총합은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는 성질은 다소 지금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라는 상수값에다 ACK를 곱한 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N을 앞으로 꺼내면서 K-1까지의 조합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네 번째에서 지금 구해볼 성질은 뭐냐면 NC1 2 곱하기 NC2, 지금 여기 있는 숫자랑 앞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게끔 곱해져 있는 걸 모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N부터 N 곱하기 NCN이라는 놈을 다 곱한 걸 더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에 의해서 NC1이라는 놈은 우리가 N을 앞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 N-1에 C, 그쵸? 1에서 1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N이라는 놈 그대로 뺐어. 그러면 N-1C 2에서 1을 뺀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든 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인수인 N이라는 놈으로 묶어낸다면 뒤에 있는 놈들은 N-1C 0부터 N-1C, N-1까지의 총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총합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놈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1 더하기 x의 n-1승의 개수들의 총합인 거예요. 개수들의 총합 아까 우리 어떻게 구했어? 저 1번처럼 x에다가 1을 넣어서 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x에다 1을 넣은 값은 우리가 2의 n-1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값이 2의 n-1승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할 거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형태는 규칙성이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1 더하기 x의 전체 n제곱, 완전 n제곱식을 우리가 전개했을 때의 계수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x에다가 1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NC0부터 NCn까지의 총합은 우리가 여기다 1을 넣었을 때의 값이라고 똑같이 볼 수 있겠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걸 번역한 거예요. 계수 총합은 우리가 2의 n승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우리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형태 다음과 같이 홀수차수 앞에 계수들한테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1번과 2번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3번식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짝수, 차수의 계수들의 총합이랑 홀수, 차수들의 계수들의 총합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얘네들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고 우리가 전체가 2의 n승이었기 때문에 그럼 각각이 절반씩 나눠지니까 이 값들이 모두 2의 n-1승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 거는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외워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NC1부터 더하기 2 곱하기 NC2 지금처럼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R값에 오는 숫자랑 서로 같은 형태가 모두 다 더해지는 꼴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항계수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실제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로그 2에 15C 8부터 15C 15까지 더한 건데 뭔가 허전하지? 우리가 계수들의 총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NC 0부터 따졌었잖아. 근데 얘는 NC 8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15C 8은 우리가 15C 7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15C 9는 15C 6, 15C 10은 15C 5. 마찬가지로 15C 15는 우리 15C 0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15C 0부터 15C 15까지 합해서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절반만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떤 식의 형태에서 나온 거라 그랬어? 아까 1 더하기 x의 전체 15승이겠죠. 15번이니까. 그래서 15번 15제곱에 대해서 얘네들의 계수의 총합, 즉 x에다가 1을 넣은 값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5승이 이 값이 되겠고 거기에 전체 2분의 1 하는 게 여기 진수에 있는 값들이겠죠. 그래서 2의 14승이 됩니다. 그래서 2의 14승을 가지고 로그를 씌워서 로그 밑을 2로 갖고 있기 때문에 14가 계수로 내려오면은 로그 2의 2는 우리가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항계수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거는 뭔가 허전해요. 얘도 이상한 게 우리 홀수차수에는 마이너스 붙는 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2번식이 있었지. 근데 얘 봐봐. 짝수차수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일단은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30C 1부터 시작했어요. 우린 30C 0부터 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30C 0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30C 0을 더했으면은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더하기 30C 0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30C 20으로 끝나버렸네. 그러면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0C 30도 붙여주면 좋겠지. 지금 규칙이 짝수차수의 개수들이 모두 마이너스 1로 계속 붙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규칙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 30C 30을 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30C 30도 더할 겁니다. 이 두 가지 값은 나중에 한꺼번에 더하는 걸로 할게요. 둘 다 1이니까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 계산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것처럼 이해를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우리가 아는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30C 2 마이너스 30C 3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더하기 30C 30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값 뭐였어? 홀수차수 애들은 다 마이너스고 짝수차수 애들 앞에 개수는 모두 다 플러스여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우리는 0이라 그랬었죠? 이 값 자체가 모두 0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30C 0과
30시 30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계값이 앞에 게 모두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냥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해되나요? 그래서 답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7번 유형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이항정리의 응용 문제들 중에 좀 가장 간단한 유형들, 대표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그때도 강조했듯이 이항정리 식이 나와 있을 텐데 걔를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했던 게 1 더하기 x의 n제곱식에서 얘네들의 전개식을 살펴봤을 때 x의 r승의 개수를 살펴보고 싶다면 내가 총 n번 중에 r번을 골라냈다라고 생각해서 ncr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저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지금 진수 형태의 다음과 같이 nc0, nc1 곱하기 3, nc2 곱하기 3의 제곱, ncn 곱하기 3의 n승까지 다 더해진 꼴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유형에서 얘기했듯이 이항 정리해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한다는 얘기는 1 더하기 x의 형태 n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x 값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야? 그쵸? 3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3의 n승의 개수들의 총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도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가볼게. 1 더하기 x의 n승을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nc0, 그죠? n변 중에서 x를 한 번도 고르지 않았을 때, 즉 1을 n번 고른 거죠. 그 다음에 nc1의 x, nc2의 x제곱 등등 우리가 ncn까지 모두 다 더해진 형태가 위에 있는 식에 있는 x에서 3으로만 바뀐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x에다 누굴 대입하는 항등식 문제다. x에다가 3을 대입한 놈이구나. 따라서 위에 있는 진수에 의해서 우리가 저 진수에 있는 값이 곧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1 더하기 3의 n승이므로 우리가 4의 n승.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로그 2를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밑이 2인 숫자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법칙에 의해 2의 2인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로그 2의 2인승인 거죠. 그래서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에 개수로 빠질 수 있다 했고, 로그 2의 2는 우리 1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따라서 2n이라는 값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60이라는 놈이구나. 따라서 이때 1번의 정답은 n값이 3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x값에 얼마가 들어간 대입한 식인지를 눈치를 잘 채야 된다. 자, 두 번째, 시그마 기호 또 나왔어요. 시그마 기호 저번처럼 한번 설명해 줄게요. k값에 0부터 30까지를 대입한 모든 값들을 뭐 해달라? 더해달라 라는 얘기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번에 또 해야 되니까, 자, 30C 0 곱하기 2의 0승. 2의 0승은 1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3분의 1의 30승. 자, 그러면 우리가 3분의 1의 30승은 변수가 없는 그냥 상수값이 곱해진 거잖아. 그럼 모든 항들에 다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은 맨 뒤로 뺄게요. 묶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고 3분의 1의 20승을 나중에 곱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3C0의 2의 0승, 그 다음 3C1의 2의 1승이 나오겠죠? 그 다음 3C2의 2의 2승, 그 다음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30C 30의 2의 30승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요놈 우리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럼 x에다 얘는 누굴 넣은 거야? 그렇지, 2를 넣은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2의 30승이겠죠. n 값이 얘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놈이 그러면 1 더하기 2의 30승, 즉 누구야? 3의 30승이라는 값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뭐 해달라 그랬어 우리? 3의 30승이라는 앞에 있는 계산값에다가 3분의 1의 30승을 곱해달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놈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유형 한번 가볼게요.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도 자릿수, 내가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수를 뭐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구하거나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를 구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얘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항계수를 이용하려면 어떤 형태를 이용할 거냐? 자, 11이라는 숫자는 우리 자릿수 얘기하면 항상 자릿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어떤 한 자리 정수에다가 뭐 한 거야? 그치, 곱하기 10, 10의 거듭제곱을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1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얘가 x자리에 1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10c 이거 문제가 조금 잘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11에 11승으로 해볼게요. 왜냐면 11에 10승은 너무 쉬워서 11에 11승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11c 0, 그죠? 더하기 11c 1 곱하기 10, 11c 2 곱하기 10의 제곱,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11c 3 곱하기 10의 3승, 자, 이 이후로도 쭉 나와서 맨 마지막에 11c 11에 곱하기 10의 11승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우리 지금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1의 자리까지만 볼 거지. 그럼 봐봐. 우리 얘는 1000회라는 숫자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100의 자리에 영향을 주는 애야, 안 주는 애야? 그쵸? 이때부터는 영향이 없는 애들이야. 문제에서 보자고 하는 100의 자리 이하에 있는 자연수들 중에서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만 보면 될 거 아니야. 11c 0은 1이고요. 그럼 요 놈은 110이겠죠? 11 곱하기 10이니까 요 놈은 55에다가 100을 곱한 거니까 5500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 계산해볼까? 56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얘기해보자. 100의 자리 A 값은 6이고 B의 값은 1이고 C의 값도 1이구나.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누구다? 8이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주시면 됩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뒤에 있는 큰 값들은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와 유사한 문제가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물어본다거나 하면은 걔네들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은 그냥 다 무시를 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우리 18번 유형 한번 볼게요. 우리 이항 정리의 마지막 유형인데, 자, 여러분들이 아직 수열의 합인 시그마 기호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이항 정리 응용의 마지막 유형은 살짝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A 더하기 B의 6승을 우리가 3승과 3승, 세제곱과 세제곱으로 나눠보면은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이 곱해져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살펴볼 애는 뭐냐? A 세제곱, B 세제곱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3차식의 곱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A를 뽑는 횟수를 선생님은 기준으로 저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식을 선생님이 1번식, 뒤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에서 3번, 0번, 그 다음 1번식에서 2번, 2번식에서 3번 이런 식으로 총 A가 3번 뽑힐 때 나머지는 B가 뽑힐 거니까 A 세제곱, B 세제곱을 만드는 횟수를 우리가 A를 뽑는 횟수로 기준을 잡아 설명하려면 다음 4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3C3, 3C0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얘가 총 3번을 뽑아야 되는데 A만 3번 뽑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3C3, 3C0이 곱해지면 된다. 그 다음 얘놈도 3C2, 3C1이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경우들 3C1, 3C2, 3C0, 3C3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의 6승이라는 표현에서요, A 세제곱, B 세제곱의 개수를 바로 구하는 걸 해봤었죠. 우리가 총 6번 중에 A를 3번 고르는 거니까 6C3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나오는 얘네들의 총합, 즉 3C3, 3C0 곱해져 있는 것부터
나머지 3C3부터 3C0까지 또 이렇게 쭉 가는 순서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6C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이 6C3 A세제곱 B세제곱 우리가 전체 6승으로 이해를 했을 때 6C3이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위에 있는 형태를 잘 보니까 3C0, 3C3 모두 똑같은 값이에요. 3C1, 3C2도 똑같은 값이고요. 그러면 선생님 3C0의 제곱 더하기 3C1의 제곱, 3C2의 제곱, 3C3의 제곱을 모두 더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예시를 통해서 일반화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x의 2n승은 우리가 1 더하기 x의 n승과 1 더하기 x의 n승으로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 더하기 x의 2n승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는 2n 중에서 n번을 뽑는 거니까 2nC 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그러면 0차, n차, 1차, n-1차 얘네들의 개수들을 모두 다 곱한 거지, 걔네들을 다 더했을 때의 형태가 그러면 다음과 같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로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던 얘네들의 값이 모두 곱해지는 값들이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NC0의 제곱부터 NCN의 제곱까지 합으로도 ANCN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대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8번의 첫 번째 문제인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에서 다음을 간단히 해서 A, C, B의 형태로 조합기호 하나로 나타내달래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시그마는 R이라는 변수에 0부터 5까지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대입한 값들을 모두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의 형태에 있는 R 값에다가 0부터 6까지를 전부 다 대입한 걸 선생님이 덧셈기호로 다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봐봐, 6C0, 6C1 앞에 있는 놈들은 6C6까지 계속 하나씩 R값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뒤에는 11C6, 11C5, 11C0까지 계속 줄어드는 형태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구하는 방법은 내가 목표하는 차수는 누구다.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곱해진 두 조합기호를 살펴보면 R값에 덧셈을 했을 때 6으로 일정한 애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표적으로 생각하는 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6차식과 11차식 똑같은 형태가 곱해진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7차식에서의 완전 17제곱의 전개식에서 6차의 개수를 우리가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조합기호로 나타냈을 때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한 게 원래 있던 분리하기 전의 형태의 완전 n제곱식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1 더하기 x의 17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6승 표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알아냈어? 우리 방금 R값을 두 개 더했을 때 일정 값으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x의 6승이 우리가 봐야 되는 표적의 개수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A라는 놈은 17, B라는 놈은 6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박스 안에 지금 요 놈을 이제 간단히 나타내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아까 시그마기호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K에다가 0을 넣고 1을 넣고 언제까지 10까지 넣은 얘네들의 조합기호의 제곱을 모두 다 더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0C0의 제곱, 그 다음 10C1의 제곱, 그 다음 10C2의 제곱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 10C10의 제곱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10C0은 우리 10C10이랑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 10C0과 10C10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은 10C1, 10C9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생략할게요. 10C2, 10C8 그 다음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10C10과 10C0이 곱해진 형태일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아까? 아하 1 더하기 x의 전체 10승과 1 더하기 x의 전체 10승 얘네들이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x의 20승 요놈의 전개식에서 누구라고 볼 수 있어? 전개식에서? 그치 x의 10승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x의 10차라는 놈은 결국에는 내가 20번 중에 총 x를 10번 골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바로 20시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빈칸 가에는 20, 나에는 x의 10승, 다에는 20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제곱 형태가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